안녕하세요, 헤일리예요. 오늘은 저희가 순서 문제를 맞추는 그런 날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따라서 어떤 순서대로 문장이 나열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If you kept a list of things observed in the sky, 너가 만약에 하늘에서 확인될 수 있는, 관찰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it might include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음에 One of the first ideas that might occur to you is that the sky has depth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앞의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one of부터가 중요하죠. 왜? occur to you라는 의미가 너한테 아마도 떠오르는 그 생각은 이라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The first idea는 sky has depth다. 그 하늘에는 깊이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소재는 이제 sky has depth. 이게 이제 얘가 얘기해주고 싶은 소재죠. 자, 그러면 어떠한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입니다. Some things in it appear closer and some appear farther away 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는 깊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은 더 가깝게 보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더 어떻게 보이냐면은 further away 더 이제 멀리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y? 라고 나온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줘요. perspective, 관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perspective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를 보니까 From everyday experiences, you know that closer objects block your view from more distant objects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게 어떤 관점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당신은 이하를 알 거래요. 가까이 있는 물체들이 당신의 시각을 막는 거예요. Block your view of more distant object. 더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시각을 막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가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읽혀주고 있는 거죠. 우선 한번 세모를 쳐보고 얘가 바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지 세모를 한번 쳐본 다음에 다음 문장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if you hold your hand in front of your eyes 이렇게 너가 눈앞에 이렇게 손을 딱 막는다고 한다면 You cannot see more distant tree. 핸드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A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음에 나오니까 혹은 아마도 당신은 일식을 보게 된대요. And you conclude that 당신은 그리고 그 이하를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The moon 달이 is closer to you than the sun 이라고 반응을 진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이 A에 대해서 예문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 안에 너무 갑자기 tree랑 hand가 나왔는데 갑자기 일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In this way, all of the objects your list could be put in order distance from an observer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object, 당신의 리스트에 있는 모든 object들이 어떻게 놓여질 수 있냐면은 in order of distance, 거리의 순서에 따라서 놓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관찰자의 시각에서부터. 근데 A에서 B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좀 너무 뭔가 중간에 붕 뜬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C 한번 읽어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a bird flying, a bird은 어떻게 flying 하는 건데 by blocks, 그러니까 뭉텅이로 다니는 애들은 a bird flying by blocks 죄송해요. A bird flying by blocks your view 이렇게 되는 거죠. blocks your view of a cloud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날아가고 있는 그 새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시각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a
bird flying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your hand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의 연결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Your view of a cloud, you logically, 당신은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that이야. The bird is closer to you than the cloud 라고 결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you see a cloud move in front of the sun. 그리고 나서 너가 태양 앞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고 당신은 that 이하로 결론을 짓는다고 합니다. Cloud is closer than the sun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sun이 언급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solar eclipse를 본다면 이라고 하면서 시각이 무빙을 하는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내용상 봤을 때는 비가 와도 어차피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바로 앞에 보이는 것과 멀리 보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도 맞지만 사물의 그 변화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접근 가능한 새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구름이 나오고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시기로 넘어가서 이게 모든 게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마지막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라고까지 정리를 하면은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의 플로우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 A, C, B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이 선택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luckily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보기들 중에서는 A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실제 시험장에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하면은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글에 주어진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방금도 사실 지금 이 문장 자체도 시각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배열을 다시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문장은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게 되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문제에서 주어 다음에 들어가는 수식, 뭐 목적어 다음에 들어가는 수식, 이런 수식들이 가장 작은 범위 내에서 큰 범위를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영어적 사고인데 가장 우리가 이걸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 집 주소 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우리나라 말과 영어 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제가 요거 한 가지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순서 문제 맞출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한 폭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여기에 막 바닷가가 있고 뭐 이 바다에 뭐 사물이 막 이렇게 있고 전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여기는 뭐 물고기가 있고 막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그림이 있다고 쳤을 때 아시안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에서 되게 작은 걸로 좀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시각을 좁혀 나가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면 서구인이나 영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이 작은 거의 디테일에서부터 크게 확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주소를 쓸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사고 체계와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뭐 공단기 이게 지금 이관이거든요. 이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큰 곳에서 동작구로 좁혀졌고 동작구에서 노량진동으로 좁혀지고 그 노량진 동 안에 있는 공단기 이관이라고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를 좁혀졌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주소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직구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영어에서는 공단기 이관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살고 있던 집 주소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33023이라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 16th Place Southwest라는 길 거리에 살았어요. 그 거리가 16th Place Southwest예요. 근데 이 거리는 좀 더 큰 의미인 시애틀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애틀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워싱턴 스테이트라는 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USA, 미국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변했어요? 작은 곳에서부터 크게 뭔가 확장되어 나갔죠.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내가 어떤 시각이 있으면은 그 시각에서 갑자기 팍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비슷한 걸로 나간 다음에 더 비슷한 걸로 확장하고 더 비슷한 걸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순서 문제를 풀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문장을 볼 때에도 내가 구문은 굉장히 잘 나누는데 어떻게 왜 나는 영어 문장이 이해가 안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그때 시각을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접근하세요.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만 찾고 문법적인 병렬 구조, 배열 이걸 자꾸 찾아서 내 문법적인 지식을 자꾸 문장에 투입시키기보다는 문장을 볼 때 이 주어고 이 주어가 이렇게 의미가 확장될 수 있고 그 의미가 확장된 주어가 이런 동사의 행동을 하고 그 동사의 행동을 받는 대상이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또 이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문장을 좀 보시면은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내가 어떤 게 키포인트고 아니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용이하고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래서 한번 꼭 짚어주고 싶었어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좀 그런 사고를 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럼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learly, there are times when it is beneficial. 굉장히 용이하고 좋대. 근데 뭐 하는데 좋은지 또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To focus narrowly and others when a wider focus is preferabl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굉장히 완벽하게 한 곳에만 집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멀리 집중하는 거. 광범위하게 집중하는 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보니까 For example, tennis player must be able to focus narrowly on the ball, but also a broad focus to establish which way the opponent is mov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니스 플레이어라는 사람 자체는 지금 narrow한 focus와 wide한 focus 두 개를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narrow한 focus와 wide한 focus 두 개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plan their next stroke이니까. 그럼 다음 문장에서도 아마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또다시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narrow focus만 필요할 때 아니면 뭐 wide focus만 필요할 때 두 가지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보니까 However, success in some sports is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particular attentional skil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선 지금 focus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 문장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however 이게 나온 다음에 particular attentional skill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은 바로 다음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 선택지에는 C번밖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C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이 B가 나와야 되는 건지 A가 나와야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잘 기억하세요. narrow와 wide focus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유사하게도 similarly, it is sometimes important to focus on ourselves and other times more important to be able to focus on external events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ocus on ourselves, 두 번째는 focus on external events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rugby forward, 러그비에서 이제 forward를 맡은 사람인 거죠. might maintain an internal focus in a scrum. scrum에서는 이제 얘가 internal, 내적으로만 이제 집중을 하면 되는 건데 he was pushing effectively, but external focus to follow the direction of the ball. 그래서 내가 이 앞에서 요 앞에 있는 내부적인 요소와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 두 개 다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예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however, success in some sports is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the particular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럼 B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effective attenders are those who can rapidly switch direction and with their attention and who do not easily become overloaded by information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지금 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얘가 지금 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 문장에 effective attention is beneficial in all sports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스포츠에서 굉장히 effective한 attention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A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치만 어떤 데에는 특히 이게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B가 A의 바로 앞에 와야지만 좀 더 유연하게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이 A, C, CBA인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날게요. See you later. Bye bye.